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수회계의 괴사, 전체적인 뜻이죠. 그 다음 단사, 괴사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 또 효, 초효부터 상효까지 통틀어서 하나로 보는 상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회계의 초효부터 상효까지 6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초육은 무구하니라. 상활 강유지제라 의무구야니라. 초육은, 초라는 것은 처음이란 뜻이고 늘 나오지만 육이라는 것은 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육은 허물이 없는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강과 유가 교주하는 때라. 강과 유가 교제하는 때라. 의리상 허물이 없다. 봄이 돼가지고 처음에 강과 유가 교제해가지고 뭐예요? 만물을 갖다가 처음 발화해가지고 자라나게 하는 그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허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거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무구하다. 초육이 나왔을 때는 허물이 없다는 것은 어려움이 이미 해결돼서 편안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봉착했어요. 어려움이 막 봉착했는데 그것을 해결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한가 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강유가 교제하는 때이다. 초열을 보면은요,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집신도 짝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께와 외께에도 다 짝이 있습니다. 초여의 짝은 사효가 됩니다. 내께의 가장 아래 있는 것은 외께에서도 가장 아래 것끼리 짝이 됩니다. 그래서 초와 사가 서로 응한다. 서로 응한다는 것은 음양이 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의리상 허물이 없다는 것은 할 것이 있으면 초효가 나왔을 때 어떤 일을 하려고 예측했는데 초효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일을 이룰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초육은 무구하니라. 상활 강유 지지라 의무구야니라. 초육은 허물이 없다. 이미 일이 해결돼 가지고 편안해서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상에 말하였다. 강과 유가 초효와 사효가 음양으로서 교제하는 때라. 의리상 허물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 허물이 없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를 보겠습니다. 구인은 전액 사모하여 덕항신이 정하여 길하도다. 상활 구이 정길은 덕중도야 일세라. 구이는 사냥하여 세 마리의 여우를 잡고 황색으로 된 화살을 얻었으니, 여우도 잡고 화살도 얻었다는 거예요. 정도가 있어서 길한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구이가 정도가 있어서 길함은 중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면은 전핵사모라는 것은 해를 제거한 일을 비유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려움을 갖다가 제거하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핵사모란 세 마리 여우를 잡는다는 것은 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황시다. 황시, 황색 화살을 얻었다는 것은 이효에게 중덕이 있고, 자, 이효는 가운데 있으니까 중덕이 있고, 그죠? 중덕이 있고, 그 다음에 양이기 때문에, 중덕이 있고 양이기 때문에 강직한 재주가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색은 중덕을 표현하고, 화살은 뭐예요? 고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볼 때 화살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을 얘기할 때는 화살은 정직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있는 정도가 있어서 길하다는 것은, 이효가 정도가 있어서 길하다는 것은
오와 응하여 이효는 오와 호응이 됩니다. 오와 호응하여 그에게 여기 한문에서 보면요. 위에 소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A 때문에 B 하게 되다. A에게 B를 받다 또는 A에게 B 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효와 응하여서 그에게 오효에게 중용 크게 쓰임을 받음을 이른다. 우리가 미래 예측을 했을 때 내수했게 이효가 나오면은 어때요? 윗사람에게 중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구이는 전액 사모하여 덕 황신이 정하여 기라도다. 상활구이 정길은 덕 중도야 일세라. 구이는 사냥하여 세 마리의 여우를 잡고 사냥하여 세 마리의 여우를 잡는 것은 어려움을 다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황석으로 된 화살을 얻으니 중도와 뭐를 얻어요? 정직함을 얻었으니 어떤 일을 하는데 중도와 정직함으로 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한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구이가 정도가 있어서 길함은 뭐를 얻었기 때문이다? 중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자, 중도는 중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중위, 가운데 자리. 가운데 자리 중위는 몇 호예요? 2효와 5효가 중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책을 보면은 2효, 5효는 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효를 한번 볼까요? 6.3은 부차성이라 치구진이 정이라도 인하리라. 상할 부차성이여 가추야며 자치융이언이 우수구야리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해합니다. 그죠? 사면은요, 난해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6.3은 지었다 그런 건 짐을 지고 6.3은 짐을 지고 수레를 타고 있는 형상이다. 짐 지었으면 짐 지어야 되는 것만 하고 수레를 탔으면 수레 타는 역할이 다른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것은 욕심이 많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적을 불러들여 욕심이 많으면 도적에게 당하기 쉽습니다. 도적을 불러들여 이르게 하니 바르게 하더라도 막히는 것이다. 바르게 하더라도 막혀요. 정이라도 인하리라. 상에 말하였다. 짐을 져야 하는데 왜냐하면은 여기는 뭐예요? 아래예요. 요거는 위에예요. 아래 사람은 짐을 지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얘기입니다. 짐을 져야 하는데 수레를 타고 있는 것은 수레를 탔다는 것은 아래에서도 위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래에서도 위에 해당되는 것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수레를 타고 있는 것은 또한 추악할 만한 것이며 스스로 도적을 불러들였으니 또 누구를 탓하겠는가? 본인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누구를 탓하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부차성이라는 것은 아래짜리 위에 거하여 사묘니까 아래짜리의 위에 거하여 제자리가 아닌 곳에 처하여서 양자리에 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각자 모든 효는 자리가 있습니다. 양효는 양자리, 음효는 음자리. 자, 그런데 음으로서 양자리 왔다는 것은 제자리에 아닌데 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도적을 불러들여 오게 한다. 이건 뭐냐 하면은요. 다시 어려움이 일어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묘가 있으면은 해결되던 것이 다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묘가 나왔을 때 미래 예측을 했을 때 사묘가 나오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자치구 뭐예요? 자치융이라. 그거는 뭐냐 하면은요. 제자리가 아닌데 거했어. 제자리가 아닌 것은 양의 자리에 음으로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주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중도를 중요하게 중도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도는 2효와 5효가 해당되니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육삼은 부차성이라 치구진이 정이라도 인하리라. 상할 부차성이여 가추야며 자치용이여니 우수구야리요. 육삼은 짐을 지고 수레를 타고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도적을 불러들여. 아니 수레를 탔으면 아래 사람이고 수레 탔으면 위 사람이고 짐을 지었으면 아래 사람인데 두 가지 다 했다. 욕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도적을 불러들여 이르게 하니 바르게 하더라도 일이 막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욕심으로 하면 일이 막힌다. 이치를 따라서 해야지 순리대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상에 말하였다. 짐을 져야 하는 사람인데 수레를 타고 있는 것은 추한 것이며 스스로 도적을 불러들였으니 도적이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욕심이 많아가지고 도적을 불러들였으니 누구를 탓하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할 때 삼효가 나오면은 욕심을 비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효를 한번 볼까요? 자, 구사는 해 이무면 붕지하야 사불이라. 상할 해 이무는 미당 위야 일세라. 구사는 너의 엄지발가락을 풀어버리면, 차요 너자 여기 신기하죠. 너의 엄지발가락을 풀어버리면 벗이 이르러 믿을 것이다. 벗이 와서 믿을 것이다. 사사로움에 집착하지 않으면은 벗들이 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상에 말하였다. 너의 엄지발가락을 풀어버리라는 것은 마땅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세히 분석해 볼까요? 자, 해이무라는 것은 너의 엄지발가락이에요. 사효죠, 그죠? 사효인데 사효는 초효와 짝이 됩니다. 우리 몸이 아래에 있는 것은 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사효는 대신에 큰 신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임금을 도와야 되는데 사사로이 초효와 짝이 되면은 불가함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로움을 반드시 버려야 됨을 말할 때 너의 엄지발가락을 풀어버리면, 너의 엄지발가락 사사로운 마음을 풀어버리면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너 이자가 나와요. 여기 너 이자입니다. 너이. 너 이자는 같은 뜻이 어떤 글자가 있습니까? 이런 너여자도 같은 뜻입니다. 이것도 너이라는 뜻, 너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또 이것도 너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 글씨도 너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게 모두 다 너의 뜻입니다. 너의 뜻. 같이 쓰입니다. 자, 두 번째 있는 붕지가, 붕이 이른다. 이것은 소인을 뭐 하면은요, 소인을 버리면은 군자가 이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자는 중덕이 있는 군자예요. 그죠? 군자가 이르러 가지고 같이 이 일을 해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의 엄지발가락을 풀어버려야 하는 것은 서로가 자리가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초효는 양자리에 음이 왔고 사효는 뭐예요? 음자리에 양이 왔어요. 그래서 초효와 사효가 모두 제자리를 얻지 못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효는 위에 있어서 임금의 바로 아래자리이기 때문에 큰 신하의 자리입니다. 큰 신하가 사사로이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공적으로 임금을 도와가지고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내수회계의 사효의 역할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구사는 해 이무면 붕지하야 사불이라. 상할 해 이무는 미당 위야 일세라. 구사는 너의 엄지발가락을 풀어버리면, 너의 사사로운 마음으로 친한 사람을 풀어버리면 그런 얘기예요. 벗이 이르러, 군자가 이르러. 소인을 풀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소인, 위에 있는 사람은 군자로 본 것입니다. 다스리는 사람을 군자로 본 거죠. 그죠? 너의 엄지발가락을 풀어버리면 누가 뭐예요? 군자가
이르러 믿을 것이다. 믿고 일을 같이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에 말하였다. 너의 엄지발가락을 풀어버리라는 것은 마땅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효는 대신으로서 군주를 도와서 일을 해결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럼 오열을 한번 볼까요? 구호는 군자유 유해면 길하니 유부우 소인이리라. 상할 군자 유해는 소인 태야라. 유고는 군자가 풀어버림이 있으면 기라니. 군자가 집착이 있어서는 안 돼.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임금이니까. 그죠? 풀어버림이 있으면 기라니. 소인을 처우하는 데에서 증거가 있게 되는 것이다. 증거라는 것은 군자는 유유상종입니다. 군자는 군자끼리 어울리고 소인은 소인끼리 어울리는데 군자가 소인하고 더불어 있으면 풀어버리지 않음이 되는 겁니다. 상에 말하였다. 군자가 풀어버림이 있으면 소인이 물러가는 것이다. 소인이 물러간다는 뜻은 실제로 물러감도 되고 군자를 보고 감화되어 가지고 저절로 군자의 행실을 할 때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는 군자와 소인이 대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군자 유해라는 뜻은 군자가 유해해야 길하다는 뜻은 천하의 어려움은 대부분 어디에서 소인에게서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려움을 해결할 때는 소인을 옆에 두면 어려움이 다시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군자와 소인이 대비적으로 나왔습니다. 군자와 소인이 다른 점은 어떤 거예요? 지향하는 바가 같지 않습니다. 뜻을 두는 바가 같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방법이 다릅니다. 군자는 뭐를 주관해요? 의를 주장하면서 일을 해요. 모든 일에 의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의는 뭐예요? 마땅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땅하게. 의는 의하라. 의는 마땅하게 한다는 뜻이. 소인은 뭐를 주장해요? 소인은 이익을 주장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죠? 군자는 이익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군자가 모든 일을 마땅하게 하고서 이익이 오는 것을 좋아하고 소인은 이만 주장하기 때문에 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와 소인은 반드시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그러면은 소인은 계속해서 소인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소인이 마음을 바꾸어서 의를 주장하게 되면은 바로 그때부터 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유고는 군자 유해면 기라니 유부 소인이리라. 상할 군자 유해는 소인 태야라. 자, 유고는 군자가 풀어버림이 있으면 기라니.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천하의 어려운 일은 군자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인에게서 때문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인을 풀어내야지 된다. 소인을 제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인을 처우하는 데서 그 증거가 있게 된다. 소인에게도 월급을 똑같이 주고 군자에게도 똑같이 주면 어떻습니까? 소인이 군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처우하는 데서 바로 나타난다. 상에 말하였다. 군자가 풀어버림이 있으면 소인이 물러가는 것이다. 소인이 물러간다는 것은 소인이 그 자리를 떠난 것도 해결되지만 소인이 마음을 바꾸어서 모든 일을 의리를 주장하면서 할 때는 군자의 행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표 상여를 보겠습니다. 상육은 공룡 석준우 고영지 상하야 획진이 무분리로다. 상할 공룡 석준은 이해 패하라. 상육은 공이 높은 담장 위에 있는 쇠매를 요거 쇠매준자입니다. 높은 담장 위에 있는 쇠매를 쏘아 잡으니 화살로 딱 쏴가지고 잡았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
상에 말하였다. 공이 샘매를 쏘아 잡으면 도리를 거스르는 사람을 떼어내는 것이다. 소인을 떼어내는 것을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준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이 활을 쏘아서 담장 위에 있는 준을 맞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직도, 요거는 아직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 어려운 일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다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풀어야 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새가 있는 것을 잡아 맞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을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화란의 싹을 막게 된다. 모든 어려움은 소인에게서 생기는데 그 소인을 제거하고 나면은 어떤 거예요? 화란의 싹을 막음을 그렇게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해패하라. 이거는 뭐예요? 도리를 어기는 자를 해체시키는 것, 떼어내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상륙은 공룡 석준우 고용지 상하야 획진이 무불리로다. 상할 공룡 석준은 이해패하라. 상륙은 공이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서 샘매를 쏘아 잡으니 어려움을 만드는 소인을 제거하니, 요거는 준이라는 것은 비유한 겁니다. 소인을 비유한 겁니다. 모든 어려움은 소인에게서 비롯되니 소인을 제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샘매를 쏘아 맞추니 소인을 제거하였으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에 말하였다. 공이 샘매를 쏘아 잡으면, 공이 어떤 사람을, 소인을 갖다가 떼어버리면 도리를 거스르는 사람을 떼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수획계를 살펴보았는데요. 내수획계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뭐로서 중도와 강직한 재주, 이러한 덕을 가진 사람이 해결하는 6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예측을 했을 때 어려움이 풀릴 때는 반드시 해계가 나오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는 초요부터 상요까지가 있어요. 그중에 중도를 중히 여기고 중도가 있을 때는 잘 해결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수 해계에 이어서 다음번에는 산택 소음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